안녕하세요. 특보입니다. 오늘은 예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특수학급 예산은 학급당 300만 원씩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내려오고요. 이 예산을 성립 전 예산 편성 요구서를 올려서 우리 학급에서 어떻게 사용할 건지 먼저 이렇게 요구서를 올려야 해요. 그러면 행정실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죠. 그 이후에 이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00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예산을 짜는데요. 세부 사업은 이렇게 특수교육 교과 운영, 그리고 세부 항목으로는 뭐 교과 운영, 여기는 뭐 다 똑같을 것 같고요. 운영수당, 이 원가 통계 비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운영수당인지 교육 운영비인지 일반 수용비인지 비품 구입비인지에 따라서 좀 쓰임이 다른데, 운영수당 같은 경우는 강사료를 여기서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성교육이나 장애 이해 및 인권교육으로 하는 강사를 불러서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성교육하고 강사비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여기다 좀 뽑아놨고요. 그 다음에 교육 운영비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특수학급에서 수업을 하고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필요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마 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금액이 아닐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100만 원 이상으로 좀 잡았고요. 여기에서 현장학습도 나가고 뭐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로 삽니다. 그리고 이 일반 수용비에서는 소모품비가 나가는데요. 소모품 1년에 그렇게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때그때 다를 것 같아요. 쓰고 소모해서 버리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 소모품비에서 사용을 하는데 올해에는 제가 30만 원만 잡아놨네요. 근데 그 해마다 얼마 정도를 사용할지를 한번 이제 계산을 하시면서 학급에 맞게 비용을 잡으시면 되고요. 비품 구입은 그야말로 비품이에요. 학급에다 두고서 쭉 쓸 것들. 예를 들면 뭐 책상, 뭐 냉장고, 컴퓨터 이런 좀 큼직큼직한 것들에 해당하겠죠. 이런 것들은 여기 비품 구입비에서 사용을 하면 돼요. 이것도 한 100만 원 정도 잡아놔서 300에서 100만 원은 활동비, 100만 원은 비품 구입비, 그다음에 소모품비에서 한 40에서 50 정도 잡고 나머지 뭐 강사비로 40에서 50 정도를 잡아서 하면은 300만 원을 1년에 뚝딱 쓸 수 있어요. 현장학습 같은 경우는 갈 때 저희가 간식비 사용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간식 사 먹잖아요. 사 먹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간식비는 3,000원을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알고 있어요. 1인당. 학생 1인당. 그리고 교사 간식비는 여기다 넣을 수는 없어요. 교사는 왜냐면 출장비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학습을 그냥 간식만 먹고 돌아오는 일정이면 되는데 좀 늦게 점심시간 지나서까지 현장학습이 진행될 경우에는 점심 식사비를 기한에 올리기도 하는데 안 된대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단순 점심 식사비는 안 되고 아이들이 점심을 싸가지고 오거나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특수학급 예산 안에서는 점심 식사비를 쓰면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엄마들한테 간식비, 점심 식사비는 따로 챙겨달라고 그래서 점심 먹고 오는 현장학습 같은 경우에는 뭐 1인당 한 10,000원 정도씩 해서 사용하고 아이들이 거스름 도로 가져가고 하는 식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뭐 입장료나 이런 거, 현장 체험학습에 필요한 입장료 이런 거는 다 쓸 수 있는데 요 식사비는 안 돼요. 간식비는 3,000원 이상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나라장터나 S2B를 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근데 그거 아니어도 그냥 다른 사이트에서도 구매는 할 수 있어요. 학교마다 아이디들이 있을 거예요. 뭐 G마켓이나 인터파크, 뭐 11번가, 쿠팡 등등 학교마다 주로 이용하는 사이트가 있을 거고 행정실에서 그건 학기 초에 아마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 행정지원사나 행정실에서 결제하고 결제가 끝난 거는 영수증 첨부해서 행정실로 드리면 물품을 다 사는 거죠. 네, 예산 사용을 하려면 이제 에듀파인에서 해야 되는데요. 에듀파인에 가면 학교 회계, 이번에 K-에듀파인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한 에듀파인에서 학교 회계와 업무 관리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교 회계를 선택하시고 사업 담당의 품위를
등록을 하면 이런 페이지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목으로 2020 학년도 다음과 같이 물품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2에는 사용 목적, 수업 관련 물품 구입, 3에는 소요 예산, 숫자로 얼마 3,000원이면 3,000원 이렇게 쓰시고 금 3,000원 이렇게 쓰면 되고요. 물품 구입 내역, 핫케이크 믹스 왜 몇 종, 그거에 맞춰서 쓰시면 되겠죠. 8종 하시고 여기 가로하고 물품 상세 내역 참조 하시면 돼요. 그리고 5번째로 구입 방법, 인터넷 및 직접 구매. 직접 구매 같은 경우는 가서 직접 살 경우에는 직접 구매라고 하시면 되고, 인터넷 구입할 때는 그냥 인터넷으로 주로 많이 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구일자, 완료일자 선택하시고 예산 선택하시면 돼요. 학교에 있는 이제 모든 예산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다 나오는데 학교마다 좀 달라요.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전에 학교 같은 경우는 모든 예산이 저한테 다 보여지는 게 아니고 특수 예산만 보였었어요. 특수학급 예산만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다 학교에서 다른 업무를 맡는다 그럴 경우에는 그 예산을 달라고 얘기해야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산은 선택을 하셔서 예산 선택을 먼저 하고 거기에 품목 행추가를 눌러서 예산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교육 운영비에서 제가 살 것들이 교육 물품 구입이다, 아니면 비품 구입 빵원이네, 다 썼어요. 교육 운영 물품을 구입해야 된다라면 이거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항목 말고 다른 항목도 쓸 거다라면 그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것도 이렇게 클릭하셔서 선택하시면 돼요. 여기에 목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는 목적사업비예요. 여기도 목적사업비. 방과후, 특수학급 방과후 운영 같은 경우는 목적사업비를 써야 돼서 요거는 다 써야 돼요. 요거에 맞게, 내려온 돈에 맞게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뜨죠. 운영물품 구입에 얼마를 쓰겠다, 요거를 선택하고 해당하는 이제 물건을 사려면 여기다 행을 추가하고 내용 쓰고 규격, 수량, 예산, 단가 다 쓰면은 되는 거죠. 혹시 S2B에서 물품을 검색해서 그냥 바로 여기다 물품을 신청하고 싶다 할 때는 S2B에서 원하는 물건을 검색을 하고 담으면 선택한 물품을 담으시겠습니까? 하면 담으시면 돼요. 그러면 수량이랑 배송비랑 다 결정을 해서 적용을 하면 여기 안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자동으로. 그러면 S2B에서 담아뒀어요. 사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행정실에서 사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고 이거를 다 하면 결제 요청을 누르면 돼요. 그럼 이렇게 지출 품위서가 나오고요. 이거에 맞춰서 이제 기한이 다 올라가고 결제가 끝나면 물품을 구입하시면 돼요. 각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구입하고 영수증 출력해서 행정실에 갖다 드리면 아주 좋아하시죠. 거기 위에다 특수학급에서 사용하는 거라고 메모해 주셔도 되고, 하시기 편하게 그 행정실에서 이제 정리하기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물건을 다 사고 받고 나중에 그거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원인행위를 하셔야 되죠. 그러면 끝이 납니다. 오늘은 얼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제 얼굴은 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안녕. 얼른 집에 가야겠어요, 이제.